네, 김치영입니다. 수요일은 ETF 시장 좀 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 시간은 ETF와 관련해서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에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 시장이었기 때문에 ETF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ETF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올해 초 120조에 시작했던 ETF 시장이 160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150조 원까지 좀 밀렸던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들어서 또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50조 원대 후반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 동향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 상승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쨌든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익률 1등에는 솔 의료기기 소부장, 그리고 3등에는 네. 타이거 의료기구 ETF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하락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안타깝게도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가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이 전력 쪽 인프라 쪽으로 엮여서 큰 폭의 상승을 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상승폭을 좀 되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2차 전지 ETF들 같은 경우에도 캐즘에 지금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선 업종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하나로 FN 조선 ETF가 올라왔는데 네.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둘 다 조선 관련된 투자 ETF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격차가 지금 약 그러네요. 4%에 다다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비중의 차이,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의 차이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운용사들의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 하락을 보시면은 참 낯선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항상 수익률의 탑 티어에 올라와 있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네. ETF들이 1개월 하락에 지금 대부분 다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폭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될 수 있느냐가 향후 또 ETF 시장, 또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워낙 하락세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일주일 단기 수익으로 봤을 때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한 달로 봐서도 반도체나 이런 걸 보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그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한 강제 분할 결정이 미국에서 내려졌다는 얘기예요. 미 법무부에서 구급 사업 강제 분할 검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구글의 반독점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강제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그렇죠. 반독점과 관련돼서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과거에도 통신사도 나누고 나눈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ETF로 돌아와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ETF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하는데 어떤 어떤 상품에 자금을 넣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상품은 일단 지수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레버리지형 상품들이 네.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매수 1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200 지수에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상품이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 또 코스닥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렇게 올라왔고, 코덱스 200, 타이거 200과 같은 대표 지수형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까 수익률 상위에 올랐던 조선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자금을 좀 유입을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 큰 자금이 몰렸고요. 네. 그 외에는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대표 지수형 상품들이 여전히 개인 순매수 상위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쪽의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5위에 올라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인데요.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 형태의 분배금 월 분배를 지급하는 ETF인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월분배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또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매수를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좀 베팅하는 약간의 도박성이 포함된 상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레버리지에 투자하신다는 거는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그렇죠. 보이고요. 이 커버드 콜 상품은 방어력이 조금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도 이번 하락 기간에 커버드 콜이 좀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방어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은 네. 바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방어력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수와 지수의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는 동일하게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일부 방어력은 있겠지만은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들이 지금 뭐 프리미엄 형태로 이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 제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아마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지금 낙폭이 ETF 쪽에서 상당히 크게 나왔잖아요. 당연히 주정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정을 받고 좀 반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 요즘에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 올라갔는데 조정을 활용해서 반도체 ETF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금 세워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최근 2년간의 주식시장을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키워드는 AI 그리고 반도체. 결국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산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도 다소 컸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충격을 좀 줬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다시 빠르게 지금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럼 꺾였냐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가 AI의 결부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지금 AI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빅테크 얘기가 앞서도 나왔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AI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업종의 기존에 대한 매출 플러스 AI 관련된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이 빅테크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AI 결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최근에 어쨌든 지금 2분기 이제 실적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그 빅테크들이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그 AI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변화 없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인 구글이나 MS,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과소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은 빅테크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상품을 좀 나온 김에 좀 한 가지 네.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품은 이제 저희 키움투자자산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셉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인데요. 국내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기존에 ETF 시장에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커스를 둔 부분은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선을 필두로 이 부분은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결국 미국과 함께 이런 글로벌 패권 경쟁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품을 상장을 했고요. 15개 압축 포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 포트의 산정 방식은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15개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가장 상단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들이 리쇼어링에 대한 혜택을 입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없다는 게 특징이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사실 미국형 매출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소개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앵커님께서 해주신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왜 없죠?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ETF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